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19강 도시개발법의 소단원 7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진행 2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위해서 공부하는데 양도 많지만 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할 때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부담을 합니다. 자기 토지를 부담하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해요. 토지 부담률. 자, 이 토지 부담률은 기본적으로 평균 토지 부담률이 50% 초과 금지입니다. 50% 초과 금지. 이게 원칙이고, 다만 해당 환지 구역에 있어서 그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어떠한 재반 사항을 고려해서 그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인정 시 이럴 때는 60%까지도 가능합니다. 60%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전원 동의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해서도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지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환지 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 이 수립 누가 하느냐면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시행자가 수립하면 이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해달라고, 허락해달라는 거죠. 자, 인가해달라고 인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인가 신청을 하냐?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을 해야죠. 바로 그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번 시간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군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사람들에게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환지 계획의 인가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또는 특별자치도시장 이 행정청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그 공람을 시켜야 돼요. 바로 인가 신청했다고 바로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 인가 신청한 다음에 바로 통지를 합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지상권자들에게 이렇게 환지 계획을 한다고 인가 신청을 했는데, 또는 환지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환지 계획을. 당신들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하고 통지를 하고, 공람, 누구나 이제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공람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람을 하면 이 공람 기간에 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거예요. 의견서 제출. 자,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이 이제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자, 이 의견서는 시행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해갖고 환지계획 인가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인가 신청을 아니할 때는 이제 행정청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결정할 때는 바로 통지하고 공람해서 의견을 받으면 되는 거고, 시행자가 만약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통지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람을 해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이 의견서를 포함해서 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인가 신청을. 그리고 그 인가 신청하기 전에 이 의견이 환지 계획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환지 계획에 이 의견이 안 반영됐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인가 신청을 하면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함으로써 이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잘 진행을 하는데 이게 기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환지 처분 전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 환지는 아니고 환지로 예정된 땅이에요. 환지 예정지. 그거를 지정을 해줍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권리가 불안정한 거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아직 환지는 아니지만 내가 종전의 땅에 대해서는 권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졌지만 앞으로 환지로 받을 땅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효과가 시험 문제 질문으로 잘 나옵니다. 이해만 하시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할 수 있는 수익권, 사용권과 수익권이 이동해요. 사용 수익권이 이동을 합니다.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완전히 환지 처분이 되면 내 땅이지만 완전히 내 땅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나 동전 사용 수익권자는 이 사용 수익권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또 새로운 또 환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날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결정하냐? 이건 시행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누가 하냐면 이건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다 시행자.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환지 예정지의 사용 수익권이 이동을 했으니까 종전 수익자 또는 종전 임차권자 등이 방해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 방해 금지,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방해를 하지 마라. 방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채비지. 이렇게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를 비용으로 쓰는 땅이라고 그랬죠. 이 땅을 드디어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어떤 이익을 챙길 수도 있고 임대해 준다든가 아니면 처분 팔 수도 있어요. 처분. 누가 채비지는 누가 하냐면 바로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요게 이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권이 발생해요. 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고 임대료 등의 권리 해지, 해지 또는 포기 또 가능합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하는 경우는. 자, 요거는 언제까지 하냐면 이게 증감 청구권과 해지 포기 같은 거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환지 예정지 지정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임대인임상 올릴 수가 있고 임차에서는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증감 청구권이 서로 발생하는 것이고 해지 또는 포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임차료가 깎여야 되는데 자꾸 올린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포기하겠다. 그래도 가능한 겁니다. 어떤 해지하면서 민법상의 그 임차인에게 또는 임대인의 어떤 해지로 인한 불리한 조약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 60일 이내 가능하고 60일 넘어가면 안 되죠. 60일이 지나면 권리 포기도 할 수 없고 계약 해지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증감 청구를 서로 할 수도 없습니다.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이제 이건 교과고, 교과. 이런 교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돼. 시행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조치. 첫 번째 조치는 바로 사용 수익의 정지예요. 사용 수익을 정지시킵니다. 기존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갖고 그날부터 해당 토지를 그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지 부지정이죠. 환지 부지정. 그런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청산금을 받습니다. 다. 자기 땅인데 수용이 됐잖아. 어쨌든 환지로 정해지 않았다는 얘기는 수용이 됐던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받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행자가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려면 미리 얘기해야 돼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물 같은 거.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장애물을. 역시 이 경우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 수익할 수 없는 토지가 있으면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 같은 경우는 누가 관리한다? 이거는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시행자가. 자, 그리고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고,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돼서도 이게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 이후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이 되어야만 사업이 완료가 돼서 환지 처분을 하면 그때 사업이 종료하게 되는데, 자, 환지 처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환지 처분. 환지 처분. 자, 환지 처분은 절차. 첫 번째는 환지 처분은 환지 방식에 의한 공사가 다 완료됐을 때, 자, 그럴 때는 환지 방식에 의한 공사가 완료됐다고, 공사 완료. 아직 환지 처분이 된 건 아니에요. 공사가 완료됐다고 공고를 합니다. 이건 전체 공사 완료가 아니라 그 환지 방식에 의한 공사가 완료됐다고 공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그 관계서를 이제 일반인께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 공람 기간에 이제 14일 이상 공람을 하는데, 그 공람 기간에 뭘 하냐 하면 공람 기간에 의견서 제출을 받습니다. 의견서를 제출을 받아요.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자, 의견서를 제출하면 시행자는 의견서를 받아갖고 그 의견서 내용이 그 공사 결과와 이제 실시 계획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나면 모레 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준공검사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을 하고, 행정청인 시행자는 준공검사가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거니까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완료해야 돼. 공사를 마쳐야 한다. 즉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자, 요 준공검사 신청하는 거는 비행정청인 시행자, 이거는 행정청인 시행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네 번째 준공검사를 해야죠. 준공검사. 제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준공검사를 하는 겁니다. 요 준공검사는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 그리고 그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돼요. 공사 완료. 공사 완료를 공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면 그 시행자는 이제 공사 완료 60일 이내에, 자, 여기서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환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환지 처분. 아까는 환지 방식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자, 이러이래서 환지를 합니다. 라고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 공고를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 이내에, 이 환지 처분 공고의 14일 이내에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등기를 촉각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거나. 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하는 거고, 이런 지정권자, 행정청인 시행자는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환지 처분에 의한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우리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절차부터 해서 쭉 배웠는데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먼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절차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에 도시개발 구역을, 자, 도시개발 구역.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절차예요. 지정 제안을 합니다.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해요. 이건 누가 하냐면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지정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해당 도시개발구역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려는 토지 소유자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지정 제안을 하면 그 지정 제안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지정권자에게. 자, 지정권자에게 요청을 해요. 자, 지정 제안하고 지정 요청. 지정 제안 안 하고 바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 요청을 하고 지정할 사항이면 이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그 지정한 걸 고시를 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 모두 같이 하냐? 개발계획도 지정권자가 이 개발계획도 지정하고 고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지정 고시한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최대 늦어도 2년 이내에는 지정 고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자를 지정해요.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그럼 이 시행자가 뭘 해야 되냐면 실시계획. 시행자가 이제 다시가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일을 할 구체적인 사업계획, 즉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인가신청을 해야 돼요. 인가신청. 실시계획 인가신청. 이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개발계획 지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둘 중에 하나든 3년 이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실시계획의 인가신청하면 인가고시가 돼요. 자, 그럼 인가고시가 되면 실시계획을 공람을 시킵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자, 공람을 시켜요. 시군구청장이 이제 고시된 내용을 공람을 시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실시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 방식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 하나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자, 그리고 환지 방식. 오늘 배운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플러스 환지 방식. 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직접 수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건 비용이 많이 들고,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원형은 1+2인데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 설계를, 실시계획을 짤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환지 설계되는 부분만 우리가 보면, 환지 설계 같은 경우는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요. 자, 이 환지 계획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이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 거고, 이 환지 계획은 누가 인가를 받아야 되죠. 환지 계획을 인가를 받는데, 이 인가는 누가 해준다고 그랬냐면 특별자치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이 내용들은 다 웬만한 건 다 지정권자가 하는데, 요거만 환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인가를 받으면 이 환지 계획에 따라서 사업 착공을 해요. 자, 사업 착공을 하고, 그리고 환지 처분이 다 완료가 되면 환지 처분 공사 완료를 하고 공사 서류를 이제 열람을 시킵니다. 그리고 의견서 제출을 받고, 그러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를 받아요. 준공검사. 또는 그 공사 완료 공고를 하죠. 지정권자가 이제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 완료를 공고를 합니다. 자, 준공검사를 받거나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 이 환지 처분을 공고해야 사업이 끝난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때 끝난 거고, 요는 이제 요식행위입니다. 14일 이내에 뭘 한다?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척탁금, 등기 신청. 이러므로 인해서 일이 다 진행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거 다 있는데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고 총정리가 되는 의미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19가 도시개발법 그 5번째 시간으로서 조다운 7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 부분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